보고 싶어. 언제 가장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늘 보고 싶었지만 생각날 때. 학교 졸업하고 바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저는 이제 제 주위에 누가 결혼한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의 개념이 없었죠. 저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정말 솔직한 말로 한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오려고 그랬어요. 결혼했다가? 갔다가. 근데 시집이라는 걸 가서 보니까 하루 이틀이 갈수록 이제 올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조직이네요. 들어가기 뛰어도 나오게 버려. 예.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제가 갑이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그리고 근데 저희 시댁이 또 저희 지방에서는 또 양반을 되게 따지시는 분이어서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제가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한 1년 정도는 외출을 하지 마라. 외출을 하지 마라. 혹시 한복 입고 계셨어요? 네, 한복은 한 3개월 입었어요. 3개월. 네. 이거 요즘에도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근데 밖을 못 나가는데 제가 유일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목욕탕 가는 거였어요. 네, 목욕탕. 그래서 제가 처음 목욕탕을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 10일 만에 아무래도 저 목욕탕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팀은 어떡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목욕탕을 나갔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댁의 공기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바깥 공기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출소한. 네, 맞아. 굴세하고 밖에 나왔을 때 공기가 확 맞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막 나가자마자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엄마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를 찾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낯선 곳이라. 이제 시집을 간 곳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목욕탕을 찾아갔어요. 제가 1,000원짜리를 한 장 주면서 아줌마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엄마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제가 전화 통화 좀 오래 해도 될까요? 방금 완전 이조시. 통화하는데 눈물 나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 엄마도 제가 막내딸 저 하나인데 딸 시집 보내놓고 아무것도 살림도 못한 애를 시집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장소 며느리로도 보내놨으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도 얼마나 울었던지 목이 다 새하고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참 울고 한 30-40분 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목욕을 한척을 해야 되니까 머리만 까고 물만 찌끌고 또 시댁으로 달려갔던. 이거 그런 게 시집살인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라. 그러니까 막 제 주위에 막 너무 편한 친구들이 보면 저 같은 사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사실 진짜 그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애를 봐주는 처가는 과연 우리가 내가 네 봉이냐 할 때 그 봉인지 아니면 정말 떠받들어야 되는 왕인지 이게 참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 김경아 마다님에게 시작할게요.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해? 그래, 맞아. 남편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게 남편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제가 첫 아이를 가지고서 2개월밖에 안 됐을 때 보통 출산 휴가는 3개월이잖아요. 근데 2개월밖에 안 됐을 때 방송이 들어온 거예요. 샤라포바가 무한도전에 왔으니까 통역도 해주면서 옆에서 분위기 좀 맞춰달라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고 녹화날을 받아보니까 추석 당일 11시부터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저야 이러면서 봤을 텐데 받는 순간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저 얘기도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너무 시댁이 어려워서 얘기 못 꺼냈고 또 내심 제가 못하는 얘기를 남편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이날만 애기 봐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부모님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있다가 그럼 애는 누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남자가 쓰는 언어랑 여자가 쓰는 언어랑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을 해보면 저의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일단 너는 차례를 지내야 돼. 나는 성묘를 가야 돼. 그리고 네가 간다면 할 일 다 하고 간다면 보내는 줄게. 하지만 애는 봐줄 수가 없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할
할 데가 없잖아요. 추석 당일인데 어딜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지 뭐. 네. 그래가지고 알았다. 내가 차례를 새벽에 지내고 설거지 끝내고 해서 저희 친정이 또 멀어요. 서울이면 엄마한테 덜 미안했을 텐데 친정이 대구니까 다 끝내고 KTX 타고 올라와서 저희 집까지 문 열고 들어오는 시간이 9시였어요. 그럼 몇 시부터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엄마는 잠 못 주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대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댁 가서 차례 지내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은 이제 성묘 보내고 진짜요? 엄마랑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녹화를 재밌게 잘 하고 왔어요. 들어와서 엄마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아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밖에서 입던 바지랑 옷이랑 그런 걸로 아기 침대에 막 앉아 계시고 이거 만지던 손으로 막 핸드폰 만지던 손으로 아기 덥석 안고 하길래 엄마 손 씻었어? 이렇게 되고 아무것도 안 이렇게 막 엄마 아기 있을 때 TV 틀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맞아, 단순했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엄마가 아무리 자식 난 제게라 그러지만 넌 진짜 내 딸로 안 그건 정말 축복이네. 아이고 그건 최고의 혼났을 겁니다. 축복일세. 혼났죠. 혼났지. 엄마 속상했겠다. 응,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다 이게 나가지. 나가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날 뭐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싹싹 빌었는데 엄마가 좀 풀리는데 걸리셔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막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처가가 봉인가 하는 생각 저는 진짜 반성 많이 하면서 철 좀 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시네요. 솔직한 얘기시네요. 친정엄마한테는 참 이렇게 엄마를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엄청 후회를 하긴 하는데 당장은 엄마 고생보다 그게 되니까. 뭐라 그랬다가 또 울어요, 또. 지가 잘못하고 지가 울어. 근데 실질적인 현실이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애를 누구한테 맡기시나요? 그랬더니 54%가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집은 34%, 나머지는 뭐 각계의 온정이거나 어린이집 보낸다라고 하니까 54%, 34%는 뭐 거의 어떻게 1.8배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꼭 친정 엄마가 뭐 희생 이거보다는 아니면 시댁의 무관심보다는 딸들이 사실은 친정 엄마가 더 편하거든요. 만만하고 편하고. 그래서 한 여성을 뭐 김경아 씨도 물론이니까 한 여성이 이제 내 딸이라면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엄마 여성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 딸한테는 제가 뭐 미리 말 안 해도 이번에 아주 명약관하게 드러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걔가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제가 너무 건성건성으로 보는 걸 보고 제 딸이 절대 엄마한테는 안 맡기겠다고 그래서 걔를 통해서 저는 그냥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런만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예. 아니 근데 저희 동치미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최영림 씨나 영견 씨처럼 이렇게 이 두 형님은 홍임 형도 아버지 어머니 또 안 계시고 경환 형도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고 이렇게 상황이 특수하니까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처가 아내에게 그 처가 부모님들한테 장인장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남자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내 아들 내 딸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게 맞지. 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거를 그거는 아니. 왜? 남자들은 다. 왜 그걸 장인장모한테 부탁해? 아니, 아내를 위해서 장인장모한테 가는 당연히 건 처가가 좀 봐줘야 돼요. 왜냐면 퍼센트도 얘기해 주듯이 당연히 처가에서 아내가 편해하니까 처가에서 그쵸? 아이를 키워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처가 근처로 이사를 하는 진짜? 그치, 그게 많지. 네. 그게 아내를 위한 다르니까 지금 이제 그게 또 왜 부모님하고 그러냐면 사셨으니까. 키우는 방식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키우던 장모님이 키우던 트러블이 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나면 남편이 중간에서 그거 말리기 보통 일 아니야. 근데 친정으로 가서 문제 나면 자기들끼리 잘 싸워. 막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다가 또 며칠 있으면 헬렐레 하면서. 그러니까 비밀을 많이 오히려 시댁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친정에서 키우는 게 더 서로가 집안 화목을 위해서 또 근데 그런 것도 여자분들은 있어. 그러죠. 얘기를 하잖아. 아, 우리 엄마 진짜 애 키우느라고 더 늙었어. 우리 엄마 너무 팍 늙었어. 애 키우느라고. 자기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러면서 본인이 친정엄마가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여자들 막 주소에 하나 먹였다고 막 그래.
애를 주스를 먹이면 어떻게 이게 설탕이 얼마나 되는데 과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였어야지. 그러는데 시어머니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내 엄마한테는 하니까 오히려 여자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연기환 씨 얘기 들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아내들이 아기를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주 양육을 친정엄마가 도와주시거나 뭐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거나 이거는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부모님 다 하실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시부모한테 맡겨야 된다고 봐요. 왜요? 그게 아내들이 앞으로 살 길이야. 왜냐면 남자들은 일단 육아나 뭐 어른들의 이게 신부모고 장인장모 간의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중압도가 아내들보다 떨어져. 그런데 여자들은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못하면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러놓고 또 혼자 울고 그러면서 시부모한테 가서 또 눈치 보고 왜 스스로 세 개의 짐을 한꺼번에 지냐고. 그냥 과감히 시어머니 시부모한테 아이고 애아빠 애기고 그쪽 집안 애 저쪽 뭐 씨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이러면 적어도 자기 친정 부모에 대한 그거는 놓을 수 있잖아. 말이 쉽지. 근데 키우기 안 그런데 맡겨놓고 난 다음에 왜요? 남성진 선배 애 안 봐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일하는 엄마니까 나는 일주일에 며칠 쉬시잖아요. 안 쉬어요. 너무 서둘러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우리 성진이 장가갈 때 이러더라고요. 연애하기 전에 이제 그때 분당이 이제 막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럴 때 아파트가 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당에다가 집을 하나 앞으로 장가 가려면 분당 쪽에다 집을 하나 해놓는 게 어떠니까 어떻게 분당에서 살아요 이러더라고. 나는 강남이고 분당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고 지내던 애가 어느 날 이제 연애를 하더니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어요. 결혼한다 그래서 그럼 집을 어떡할까 어디다가 해야 되니 그랬더니 아무래도 수지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도 아니고 수지? 그러니까 지영이네 집이 수지. 그게 가까이 간다니까요. 근데 나는 너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쿨하셔. 그리고 내가 손주를 봐줄 능력이 없어. 난 일을 하는 엄마니까. 저희한테 지난번에 일을 하는 엄마니까. 토요일 날은 노래교실 그 봉사활동 다니고 막 이래서 네네네. 시간이 있다고 많다고 하셨잖아요. 봉사도 나의 일이에요. 그거 안 하시고 주말이라도 손주도 좀 봐주시면. 아니요. 일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꼭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우리 어머니는 아직 일하는 여자고 나는 내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일하지 나는 손주 봐주고 이거 못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일하는 엄마지 절대로 애 봐줄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같이 근처로 간 거고 또 나도 참 똑똑한 생각이다. 그리고 집안이 편하려면 저같이 근처에 가서 살아야 돼. 근데 외할머니가 어디 외국을 가셨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살아. 보통은 친정을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정이 멀리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쿠폰을 많이 활용을 못한 케이스긴 한데 제 남동생의 와이프 같은 경우, 올케 같은 경우는 시댁이잖아요. 저희 친정이. 근데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멀리 살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아예 맡겼었다가 급기야는 같은 동 옆줄로 이사를 왔어요. 애 맡기려고? 네, 아예 눌러서 딱 살려고 집 공사까지 싹 다 해가지고 장기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장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남자기고 그러니까 살이 알차고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케가 너무 편하게 이제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님, 되게 여우 같은 잘해요?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게요. 그러면 저희 아빠는 또 그래 알았어 내가 차 가지고 갈게 해서 차 타고 가서 도유리를 카시트에 앉히고 장본거를 실어주고 운전해서 모셔다 준단 말이에요. 모셔다 준단 무슨 집사처럼. 근데 저는 시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못하는데. 네.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 시어머니한테는 하는 건 되게 불편한데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면 시아버지는 더 좋지. 그럼. 너무 좋죠. 그래요?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며느리 딸 틀려요. 김경아 씨 같은 며느리가 그러면
새벽 2시에 달려가. 근데 유인경 씨 같은 며느리면 그냥 꺼놓지. 그냥 꺼놓지. 그래서 전화를 걸어. 며느리 왜 형 안 그래? 형 안 그래? 형 안 그래? 유경 마담 같은 좋아해. 맨날 건드려 저렇게. 왜 갑자기 참여를 하고 그래? 근데 그 며느리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그래요. 어떤 시아버지도 좋아해. 그거 싫어하는 시아버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아빠 문제는 편이잖아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긴 친정 아버지인데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아빠인데. 어려워서 못하지. 근데 우리 아빠는. 굉장히 그 올케는 정말 여수다 여수. 잘해요. 다 이렇게 막 여수처럼 막 어머 아버님 이런다고 시아버지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들 중에도 그런 여우 같은 스타일의 며느리를 좋아하는 시아버지나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진짜 나도 시아버지 중에도 여우 같은 시아버지가 있어요. 해봐. 마트 해봐봐. 어머 아버님 지금 보고 싶어요. 애기가 지금 자고 있어요 아버님. 어머 아가 너무 아름답겠다. 상상만 해도 애기가 자고 있어. 그쵸. 뭐 어떡하냐. 안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아버님 오셔가지고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데려다 주시면. 어떡하냐. 많이 덥겠다. 힘들겠다. 아버님 오셔서 저기 욕 본다 욕봐가. 아름다운 소리 안 해. 저런 시아버지. 없어요? 진짜 없죠? 저런 시아버지. 저런 차. 반가울 것 같아. 이경 아니 근데 정말 부장님은 맞는 말씀. 예. 아니, 저도 진짜 왜냐면 애교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그 부분에서는 저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반대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며느리가 됐거든요. 지금은 너무 사랑한다. 너 같은 애가 있어서 너무 좋다. 아버님이랑 뽀뽀하고 어머니 뽀뽀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임신해가지고 막 너무 막 입덧 때문에 어머니 추석 못 내려가.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정말 왜 입덧해가지고 미쳤죠? 막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진짜 아주 정말 홀값을 따라요 어머니 이러면 막 웃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문이 열려. 아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문이 열리더니 지금은 누구보다 저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 두드리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맞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노력이 보이니까. 네. 우리 보통 여성들이 나는 며느리인데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감히 그래 이런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말도 좋아하세요 가끔가다. 그럼요. 그렇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그렇죠? 다 이렇게 썰라고? 재밌었지? 그때는 재밌었죠 어머니?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 나 같으면 이래. 아휴 한심하다 그러면서도 아이 춘수야 그래 그러나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쓸어. 네. 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어머니가 진작에 알려주지. 막 그러면서 어머니 나는 왜 이렇게 친정에서 이걸 못 배웠을까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그럼 내가 그래 너네 언니 뭘 가르쳤니? 이러면서도 그게 귀여운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됐잖아. 그럼 이미 얘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들 다 그래요. 밉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정말 미운 거 아니거든. 맞아요. 남자분들은 윤태욱 교수님은 아이를 저기 사모님이 다 키우셨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위탁 교육을 했어요. 위탁 교육. 태어나자마자 기숙사. 저는 사실 어려서 결혼했어요. 젊어서 이제 나이 어려서 결혼했는데 참 철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애는 처가에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왜? 집사람이 키워야 되고 처가가 키워야 되는. 왜냐면 안사람 집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애가 태어났는데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애를 처갓집에 가서 낳아. 왜냐하면 저희 집 그 당시에 이제 애가 태어날 때 저희 부모님은 환자들이었으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봐줄 형편이 못 되니까 100일을 거기서 일단 지내라. 그것도 어디서 그런 건 배웠어. 100일이 돼야 뼈가 맞춰진다는 건 또 어디서 알아가지고 1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은 친정에 있어라. 저는요 그걸 엄청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함을 넘어서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처갓집이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했어. 뭐 세상에. 왜냐하면 옛날 사람. 아니 옛날에는 당연히 나면 여기서 나야 되고. 옛날 사람들은 아기 낳을 때 친정에 보내는 게 큰 휴가를 보내는 걸로 네네. 전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엔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친정에 숨쉴 가서 수 있게. 낳고 오라고 그러는 게 꽤 배려하는 걸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있으셔. 100일을 보냈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생각이야. 100일 동안 보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생각. 아내도 휴가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가요? 당연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집살이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시부모, 시어머니, 시동생들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처갓집에 가서 크다 보니까 환경이 다 이모가 봐주고 장모님이 봐주고 하니까 같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야. 그 애들이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아파 누워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를 데려다니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근데 우리 남자가 그래요. 우리 어려서 생각해보면 이모는 되게 친하고 편한데 고모는 조금 서먹하고 어려워. 그건 엄마가 만든 거야. 엄마가 똑같은 아줌마가 왔는데 혁재야 얘는 이모야 이모. 맞아. 이모는 너한테 그래,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것 같아. 어떤 다른 아줌마가 오면 자 저 여자는 고모인데. 그래. 그건 엄마들이 만든 거야. 얼핏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이 눈에 비치는 거는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 보는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쩌다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서먹서먹해. 그리고 잘 안 와요. 일로 와 이렇게 하면 막 와서 앵기질 않더라고요. 요새는 그래도 하는데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 근데 조금 섭섭해서 우리 남자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왜 할아버지가 오셨어? 어떻게? 완전 달랐어. 막 뛰어가더니 그냥 확 안기는 거야. 그거를 나도 보면서 막 뭔가 마음이 찡하고 뭔가 이게 뭐지 이러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겠냐고. 그래서 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놀다가 집에 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가. 그래.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셨을 때 애들이 가면 늘 절하면 그냥 용돈 주시니까 그냥 가면 절하고 손 내밀어서 돈 받으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기들을 키워주고 뭐 이렇게 놀았으니까 할아버지는 과일을 깎을 때까지 기다려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동을 이제 아파트 동을 저희가 32동, 36동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고 이러면 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고 이 할아버지는 멀리 사는 할아버지니까 늘 절하면 돈이가 그냥 절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 몸에 익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거랑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경재 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을 키울 때 어머님이 와서 좀 애를 봐준다던가. 저희 어머니 자식도 안 키웠는데. 아니. 친정엄마. 장모님. 저는 집을 처갓댁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살던 동이 문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첫 집을 살 때 문정동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한 5분 이내 거리로. 그럼 육아도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어요. 처가 가까이 살겠다? 네네네. 왜냐면 원래는 저희 어머니는 울음 알러지가 있어서 자기 사남매도 키우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손주 손녀를 볼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애시당초 전 거기에 기대를 안 했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 그 동네도 편하고 자기가 거기서 자라났고 또 그리고 자기 친정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거기로 얻는 게 좋게 해서 제가 처음 집 마련 자기 집을 거기로 일부러 전 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형은 그 아내를 보내기만 하고 했잖아요. 전 집도 일부러 처가 가까운 데다 얻었어요. 같이 살 생각까지. 저 연구하잖아요. 연구 많이 했다. 같이 살거나 그러면 육아가 편하게 같이 살거나 장인 장모님이 뭐. 저 같이 못 살아요. 저는 둘째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거의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애 보는 아줌마가 집에 있으니까 전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 제가 굉장히 낯가려요. 저 낯가려요. 저 굉장히 저 낯가려서 유일하게 낯 안 가리는 거는 환자만 낯을 안 가려요. 환자 볼 때 제가 처음이라 오늘 진맥을 못 하겠어.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럴 순 없잖아.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환자만 낯을 안 가리고 전 낯을 가리기 때문에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집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전 처가살이는 절대 못하죠. 낯선 사람이 장인 장모님을 낯설죠. 장인장은 뭘 낯선 사람. 저는 제 부모님도 불편해요. 네, 저는 사실은 겉은 뚱뚱하지만 영어는 양재준과 많이 비슷해요. 아니 하기는 옛날부터 겉보리 소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가살이가 옛날부터. 이제 거기서 비부터 사는 처가살이가 아니라 모시고 사는 처가살이면 얘기 다르죠. 장인 장모를 그냥 저기 환자라고 생각하고 네.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오면서 얼마씩 주면서 들어오는 건 좀 전 싫어요. 부담스러울까? 저는 뉴요커처럼 혼자 사는 거 좋아합니다. 뉴요커가 왜 혼자 산다고 생각해? 염경환 씨 영화에서 본 뉴요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저요? 그럼. 뭐 저도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같이 모시고 사는데 저는 생각보다 큰 트러블이 없이 지금도 편해요. 저는 진짜로 가시적인 게 아니라 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럼 모시고 사는 게 아니죠. 내 성격도 맞는 것 같고 제가 도움 받는 것도 많은데 문제가 없으려면은 지금 애 봐주시고 뭐하고 뭐 청소도 도와주시고 하는 거를 이 사위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을 안 하면은 그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아봤어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친정엄마처럼 아예 집에 상주하면서 애 이유식 만들어주고 애 키워주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친정엄마처럼 아예 근데 물어봤어. 전화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싼 데가 한 150 정도. 아 그러면은 장모님 제가 매달 150만 원씩 드릴게요. 저는 한 달도 안 빼놓고 매달 150만 원씩. 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정을 해드리니까 장모님도 여기 있을만 하네. 특별히 뭐 들어오는데 직장 다니실 나이도 아니고 이거 괜찮구나. 말년에 괜찮은 알바죠. 국민연금보다 훨씬 세니까. 이거 볼만하네. 순수히 제가 드리는 거니까. 네? 보너스는요? 보너스는 제가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같이 모시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성주형. 요번에는 태국. 그리고 지난번에 괌. 같이 갔다 왔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